안녕하세요, 조태자템입니다. 원래 오늘 실내 PPT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실내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주도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씨는 그냥 일단 밖에 나와서 밖에서 촬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산책 삼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 산책하면서 찍을 수 있는 영상은 조금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이제 강의식 영상보다는 그냥 옆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냥 썰 얘기가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지난 영상에서 고수들 만나서 이제 고수들하고 이제 투자의 방향, 그리고 요즘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뭐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그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후속작으로 고수들이 어떤 식으로 자산을 이뤄냈고 또 그 자산을 어떤 식으로 불려나가고 유지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이제 투자를 시작해서 부산으로 그리고 경남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경기도 용인 수지와 그리고 다산 신도시 그리고 파주 운정 GTX 역세권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경기도 부동산 카페인 아름다운 내 집 갖기에서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 수지방, 뭐 다산방, 운정방 이렇게 막 글을 쓰면서 조금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부산에서 좀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부산 빠꾸미라는 아이디어로 부산 부동산에서 이제 카페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부동산 카페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네임드가 됐고, 네임드가 되면 또 여기저기서 투자자들하고 만날 기회가 많아지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중에서도 고수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열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잘하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토론하는 것을 그렇게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또 투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많이 토론도 하고 아이디어도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회를 얻어서 부동산 투자 고수 수도권하고 부산 투자자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그 고수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로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좀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이제 투자 고수나 뭐 부자가 됐다는 얘기 들으면 뭐 그냥 부러워하고 큰 뭐 시기나 질투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지인들 중에서 갑자기 뭐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으로 뭐 부자가 됐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인지라 뭐 시기와 질투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감정보다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한 자산이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됐나? 이런 궁금증이 먼저 들고 또 그 사람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제가 생각한 것 같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는 이런 고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얻어가야 될 거는 뭐고 해야 될 거는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동산 투자 고수들의 실전 이제 투자법들을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 사람들은 진짜 투자 자금이 많아서 성공했거나 아니면 투자 시기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투자에 성공을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그 사실을 두고 뭔가 운이라든지 아니면
뭐 타고난 뭐 금수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그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고 그 노하우 안에서 이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환경 안에서 어떤 식으로 최적의 투자 방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 고수들의 얘기를 저는 들었을 때도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한 것 중에서 나한테 접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과 투자법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은 내 상황에서 어떤 최적의 투자법을 찾을지 고민해 보시면 오늘 영상에서 많은 걸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 투자 고수는요, 이분은 진짜 법인하고 개인 투자를 같이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신 분인데, 자산이 진짜 100억대가 넘는 엄청난 이제 부자의 큰손인 고수였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이제 투자했던 방법들을 제가 들었을 때, 저는 이제 머릿속에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분은 진짜 실제로 아웃풋을 내면서 실천하면서 이제 부자가 되신 축에 속한 케이스였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의 거의 신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거의 그 재개발 재건축의 고수입니다. 이분은 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냐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이 재개발 조합으로 이제 지정되고 최종적으로 분양까지 하는데 대략 10년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을 이제 자기 자산하고 바꾸는 과정을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그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자기 자산과 시간으로 바꿔서 그것을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처음 하실 때도 조금 자산이 좀 있었죠. 그래서 초기에 재개발을 몇 군데를 사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사업 시행인가 난 또 재개발도 몇 개를 삽니다. 그것도 뭐 부산 재개발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 조금 쌀 때 말이죠. 그래서 그 쌀 때 몇 개의 재개발 재건축을 사서 이제는 그냥 시간으로 묵혀 두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재개발 재건축은 그냥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신축이 되면서 엄청난 이제 그 시세 상승으로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신축이 들어와서 비과세 조건이 되면 또 그거를 팔아서 또 초기에 재개발 몇 개를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0년 동안 이분이 계속 하다 보니까 매년 새로운 신축이 만들어지고 초기 재개발을 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매년 신축을 팔고 그 신축이 판 돈을 다시 초기 재개발로 묻고, 초기 재개발은 한 개가 아니고 뭐 두세 개씩 이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10년 재개발 재건축 풍차 돌리기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초기에 재개발은 뭐 몇천만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10년 지난 지금은 뭐 거제 2구역, 온천 4구역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뭐 한 10억 넘게 15억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산 증가가 엄청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거 돌리면 세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뭐 법인하고 개인으로 돌리면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시지가가 낮으니 뭐 취득세, 뭐 양도세, 종부세 이런 것들이 문제될 게 별로 없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세금이 나오면 그냥 세금 내면서 그냥 투자를 계속한다,
이런 마인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뭐 진짜 자금 여건이 되고 본인이 부동산 보는 눈만 있으면 그냥 투자 자금을 시간으로 바꾸는 이런 이제 10년 풍차 돌리기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저도 여기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제가 투자를 했던 방식이기도 했고 또 수도권의 투자자들을 만났을 때 수도권 투자자들이 많이 했던 방식이기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신축 5년 풍차 돌리기를 돌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분양권이 이제 분양을 하고 나서 6개월 지나면, 예전에는 이제 전매 제한이 되고 지금도 비조정 지역은 6개월 지나면 전매가 풀려서 이제 분양권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분양권은 보통은 2년에서 3년 걸리면 이제 신축이 돼서 돌아오는데, 그 비과세 조건은 이제 입주한 다음에 2년이거든요. 그래서 분양부터 입주까지 2년, 입주하고 나서 이제 비과세까지 2년, 총 5년이 걸리는데, 마찬가지로 가장 쌀 때는 초기 분양권이었어요. 그래서 초기 분양권을 샀다가 가장 많은 시세가 오를 때는 이제 입주하고 나서 2년, 3년, 이때가 가장 시세가 높으니까 초기 분양권을 쌀 때 사놓고 계속 신축이 돼서 최고가가 되면 팔고, 이런 식으로 5년 단위로 아까 전에 재개발 재건축 10년으로 돌리듯이 5년을 돌리면서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이 방법으로 계속 돌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분양권이라든지 아니면 조정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10년 풍차 돌리로 가야 되나, 아니면 아싸리 그냥 뭐 꼬마 빌딩이나 아니면 뭐 건축 쪽으로 가야 되나, 토지로 가야 되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고수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하고 뭐 신축 분양권 뭐 다 투자를 갭 투자 다 하고 계셨는데요. 이분은 시장의 특성을 너무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각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 특성별로 가장 가치가 올라갈 때와 그리고 가치가 가장 낮을 때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쌀 때만 딱 투자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쌀 때 또 나오는, 이거를 너무 잘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에 뭐 사업 시행 인가부터 뭐 관리 처분 나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 각 단계에서의 가장 이제 쌀 타이밍, 앞으로 오를 타이밍을 너무 잘 아셔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아보시고 선발품을 많이 파시면서 이런 정보를 얻음으로써 그 절묘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또 절묘한 타이밍에 아웃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엄청 증가를 많이 시키는 분들도 있었고요. 이분은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신축 분양권과 이제 갭 투자도 같이 하면서 자산을 엄청나게 늘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케이스로 이제 투자 고수들이 이제 자산을 늘리고 투자를 했던 방법들을 이제 보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조정장이나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때 남들이 비관으로 다 이렇게 차 있을 때, 그때가 이제 싸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제 싼 매물들을 사서 무조건 오래 묵히고, 그리고 각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통해서 엄청나게 잘 안다는 거죠. 그 가장 비쌀 때와 쌀 때를 잘 알고 시장의 관찰로 그 포인트를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 특징들이 다 이제 그 리스크는 관리는 또 하면서 또 성격들이 다 긍정적이고 실행력이 강하세요. 그래서 남들이 할까 말까
이런 타이밍에 그냥 훅훅 들어가서 그냥 계약금 쏘고 팔 때도 그냥 앞으로 더 오르더라도 그냥 시원하게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상 제가 이제 만났던 투자 고수들의 투자 스타일과 성향에 대해서 한번 이제 썰을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도 이제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성과를 내는 그런 기회가 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또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